음악 다시 틀어주세요. 네. 어제 거사를 한번 틀어가지고 축하를 한번 해주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어제 결혼을 해서 네, 모두 이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GV 진행을 맡은 권도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를 뒤쪽으로 잡아줘서 관객분들의 표정을 또 열심히 한번 체크하라는 연출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즐거워해주시고 눈물도 훔치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내가 정말 많이 슬프게 울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함을 느꼈다.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시죠? 어디 계시죠? 한 분만. 네, 어떻게 마이크를 내가 드리겠어요. 마이크를 주세요. 관객분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놉시스를 안 보고 보러 오는 걸 좋아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왔었는데요. 보면서 그 마지막에 태희랑 윤호의 대사가 겹칠 때 윤호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편지랑 그리고 태희가 하는 말이 너무 뭉클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왜 계세요? 용기를 내신 분께 저희 또 이렇게 눈물 닦으시라고 손수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작품 전반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출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제목이 소년소녀 백서잖아요. 딴짓을 할게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메시지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이야기도 당장의 사랑 이야기도 좋았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연대가 이어져 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방금 관객분께서 말씀해주신 할머니의 편지를 들을 때도 뭔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제일 중점을 둔 메시지나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로맨스물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로맨스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로맨스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보려고 했고 그래서 연습 중간에 저희도 보면서 되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손잡고 막 그래서 근데 그걸 저희도 다 견뎌가면서 최대한 이제 덜 뭐라 그럴까 낯간지럽게 만들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따뜻한 희망을 품고 가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결말 부분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할머니의 편지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이정은 배우님께서 직접 녹음을 해주시고 이제 그거를 직접 저희가 무대 위에서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목소리가 그냥 응당 그 할머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슬픈 건 아닌 것 같고 이 작품 자체가 어쨌든 계속해서 누군가 늙어가고 이게 뭔가 순환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서 더 우리들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이 배우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렁이 역을 맡아주신 김기태 배우님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본인과 닮은 부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 사실 이제 홍사빈 연출님이 이제 그 지렁이를 이렇게 시켜주신 다음에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어요. 지렁이는 이제 자웅동체다. 암수가 하나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자애가 있고 막 이런 캐릭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나르시즘으로 이렇게 그것도 있었고 뭐 어떤 지렁이의 모양일지 길이가 어느 정도일지 막 이런. 근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대사들만 사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지렁이를 할 때 그 대사에 어쨌든 기반을 해야 되니까 저는 좀 그래도 좀 제가 INFP인데 좀 그런 감정이 좀 과도한 친구로 가면은 어쩔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시도하려 했으나 뭐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저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별 씬이나 이런 거 할 때 연출님이 절대 울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줄줄 흘러서 그랬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닥지만 말아달라. 헤이랑 윤호가 헤어질 때 자꾸 여기서 자꾸 공연을 물론 관객처럼 봐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닦고 눈물을. 아 그래도 기태 배우님께서 뭔가 지렁이의 뭐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걸 연출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연출님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사나 장면 중에 되게 많은 뭔가 움직임들도 나오고 장면들이 시퀀스가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가장 신경 썼던 장면은 어디였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움직임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불꽃놀이 하는 장면이랑 이제 에필로그 때 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나중에 이렇게 친구처럼 만난다면을 표현한 장면 이거 두 개를 열심히 연습했고 안무 감독님도 좀 봐주셔서 좀 디벨롭 해가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있잖아요. 같이 숲으로 데려가는 장면. 그 장면도 되게 저도 3인 연출님과 작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쉽게 나온 장면일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도 원래 그렇게 구상이 돼서 시작된 장면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면서 만들어진 장면인가요? 그 전에 했던 공연들에서도 불꽃놀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몇 번씩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전에는 약간 불꽃놀이가 63빌딩 쪽에서 바라보는 불꽃놀이 그 건물 안에서 보는 불꽃놀이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이번에 진짜 코앞에서 보는 불꽃놀이 정도의 사이즈를 표현하고 싶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연습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으로 돌면서만 대사를 치고 다 같이 이제 어떤 체감으로 대사를 뱉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통쾌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고 지문에 맞춰서 저희가 짜보고 하고 이제 안무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완성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쉽지 않았을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에는 상준, 학준, 이 준준 브라더스 배우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셨던 그 숨소리가 자꾸 들렸어가지고 두 분이 특히 두 분한테 맡은 캐릭터를 표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존재들이 저희가 받은 특명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어찌됐든 5명이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앞사람의 호흡을 받아서 가는 것들이 저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편하게 계시고 제가 죄송해요. 전작의 고현미엔이랑 작품을 할 때도 존재라는 존재, 칼이라는 존재였는데 그때는 근데 대화로 풀어가다 보니까 정서를 좀 더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가끔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 게 아쉬워서 항상 노력을 많이 했던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는 동안. 확실히 두 분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낸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투정을 많이 했는데요. 연출님이 워낙에 빡세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이겨내고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앞줄에 계신 배우 세 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이 꼽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공연하면서 제일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모루의 일본어 대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뭔가 일본어 이렇게 짜라락 하고 되게 자막 뜨는 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윤호랑 태희랑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에서 그 태희가 자기 이불을 이렇게 건네면서 우리 바꿔 안고 있을까? 라고 하는 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원래 이 대사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극장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나 대신 안고 있어. 원래는 이불을 주면서 나 대신 안고 있어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우리 바꿔 안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대사가 너무 말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대사가 다 아름답고 뜨겁고 좋지만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에 잘가 안녕 이 두 단어가 저는 볼 때마다 저기 뒤에서 밀가루 털면서 울고 혼자 안에서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존재들과 오랜 세월 함께한 윤호와 태희가 이제 정말 잘가 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공연을 한번 준비하다 보면 자기 대사든 아니든 이렇게 내 마음에 꽂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대사에 하나에 되게 의지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뽀송했던 저희 이소희 배우님한테도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한 명을 어떻게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명만 딱. 배우 중에 같이 연기했던 배우. 배우 중에. 일단 사빈 오빠한테 사빈 연출님한테 제일 고맙고요. 왜냐면 이 연극을 같이 하자고 해줬으니까. 그리고 상준 오빠한테 가장 감사했던 건 제가 처음에 그 소리 내는 거를 초반 연습 때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오빠가 연습 방법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빠르게 예지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처음에 연출님께서 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역할을 줬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이왕 나무를 할 거면 앵두나무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출님이 연습을 하면서 중간에 그럼 너 제대로 못하면 잣나무 이런 걸로 바꿔버리겠다. 앵두로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저한테 경고를 날리면서 앵두 해야지 이러면서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또 막내 배우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공연을 준비하며 가장 고마웠던 사람 배우 중에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빈 오빠한테 가장 고맙지만 네네네. 배우 중에 고르자면 저는 예지 언니한테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존재들 중에 저희 둘이 여자기도 하고 제가 약간 쫄아있을 때가 많았는데 언니가 움츠러들 때 약간 움츠러들 때가 많았는데 언니가 말도 많이 걸어주고 이렇게 맞춰볼까?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한 번씩 짧고 빠르게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모든 배우와 연출님이 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러 오세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앉아 계시니까 여기 앞에서 연습을 저희끼리만 하다가 앞에 계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먼 길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들어서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절기인데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반드시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다른 공연을 또 하면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연이 그래도 꽤 긴데 참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10월 22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월 22일 4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찾아뵐 거고 내년에 재공연하는 작품들이 꽤 있을 거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소공연 소년소녀 백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회차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공연이 제가 오늘 민재 친구랑 민재 배우랑 막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함께해서 좋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그냥 등불처럼 밝게 밝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모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까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연출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년소녀 백서가 내년 2월에 다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때도 멋진 공연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홍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객석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주시고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기 마이크 준비되어 있네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발견했던 앞에 계신 여성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불꽃과 폭죽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잖아요. 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불꽃이라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었는데 작 연출님께서는 이 소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꽃 말고도 일제 어감이나 그 밖에 다양한 공통점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전 작품과 이 작품의 연결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결 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키워드의 공통성 정도로 저는 꼽고 싶고 불꽃이 나오고 뭔가 터지고 그런 장면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한해서는 사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구조상 이들이 조금 더 압박받고 뭔가 해방이 되어야 할 때 무언가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럼 불꽃놀이 같은 걸 보러 가면 어떨까 이런 흐름적인 측면에서 나왔고 뭔가 처음부터 불꽃놀이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냥 과정상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찾아낸 거고 일제 시대에 관련해서 이런 거는 뭔가 이들이 예전부터 살아와서 여태까지 왔다면 현대까지 이 친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모여 있으면 좋을까 이런 또 찾아보자면 구조적인 설정에 있어서 그럼 그 시대로 한번 가서 이 사람들이 살아보면은
뭔가 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깨닫지 않을까 해서 또 그 시대에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말을 내야지보다 그냥 기승전결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한 발자국 나아갈까 이런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붙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재밌을까요? 네, 그 안쪽에 계신 남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우 스태프분들 모두 좋은 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홍서빈 연출님의 작품을 이전에도 몇 번 보았는데 참 좋았어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올리시길래 또 보러 왔는데 역시 재밌게 봤고요. 극을 보면서 되게 세심하게 쓰인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수께끼 같은 희망의 모양들이 되게 극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눈깔사탕, 노란 꽃, 할머니의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희망의 모양들이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 희망의 모양이 소년과 소녀라는 어린 시절에 관한 감각이랑 좀 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글에서 되게 극에서 뭐 수수께끼라든지 숨바꼭질 아니면 모래놀이 같은 게 되게 어린 시절의 놀이들이 계속 등장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출님 극장님께서 큰 희망과 이 어린 시절이 어떻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그게 이번 이제 저희 앞에 계신 여성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작품 너무 잘 봤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소년, 소녀, 백서잖아요. 무대에도 보고 마지막에 그 친구로 만난다면은 어땠을까의 플래시백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장면에서 책을 모두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백서라는 소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배우분들께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각자의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연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작품을 좀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은 김기태 배우님 답해주시는 걸로. 일단 소녀소녀 백서라는 제목을 채택하고 제가 썼던 이유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저만의 그냥 습관인데 전 제목부터 짓고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녀 혹은 뭐 고요한 미행 이런 것도 제목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저만의 기분인데 딱 스타트가 꽂히지 않으면 글이 아예 안 써져서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정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제목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작품은 제가 아직 공개를 못한 것 중에 그래서 소년하고 소녀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만 시작을 하다가 소년소녀 백서라고 지어볼까? 라고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백서에 그럼 무슨 얘기가 들어있을까? 로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들이어서 일단 제목을 먼저 정했고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편이라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사실 이 15분 준 거 내용 중에 태희의 기록이 원래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존재들과 태희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인데 거기 이제 이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태어나 보니 여전히 지렁이였어. 그리고 이제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혹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약간 이 윤호한테도 너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다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달려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말씀하시고 내가 이번에 해야겠다 싶은 배우분들이 계실까요? 다른 의견은 아니라도 비슷한 의견이라도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 네,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 먼저 주세요.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앞에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단순한 걸 여쭙는 건가 싶기는 한데 마모루를 만졌을 때는 그 마모루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민재가 민재 배우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궁금합니다. 모르는 분인데 제가 배우님을 알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윤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존재들과는 대화를 하듯이 있어서 저는 존재들이 윤호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존재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지, 윤호의 일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제가 약간 조금 솔직한 표현인데 제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설정을 정하고 여기서 이러면 이런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럴 때도 있고 솔직히 좀 그런 면에서 허술합니다. 약간 때때로 제가 설정을 짜는 방법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그 달려감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정리를 결국에 해서 이 무대 위에 올라왔지만 연습 과정에서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존재들이란 사실 그 가령 비유를 해보자면 인간의 어떤 또 다른 면일 수도 있고, 슬픈 걸 봤을 때 슬픈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기쁜 현장에 있을 때 느끼는 기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메타적으로 상정을 해두고 저 혼자 스스로는, 그리고 실제 이 무대 위에서는 이 윤호라는 친구가 모습을 바꾸어서 될 수 있는, 실제로 그것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저희가 상정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답변 드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여성분 한번 진행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궁금했던 거는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모래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도 모래가 되었다라고 끝맺히는 걸로 들었는데, 모래가 상징하는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희 마지막 앞에서 이제 태희의 손녀와 윤호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태희의 아이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윤호가 그 아이를 찾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찾았다면 뭔가 마모루가 일본에서 넘겼다면 일본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 한국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한국어를 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온 배경인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뒷 질문부터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영순으로 할머니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희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말 그대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마모루의 대사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냥 팔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상상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사실 저도 쓰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술한 면이 있어서. 근데 왜냐면은 저는 연출할 때 무조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거야 라고 절대 상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정하지 않는 마음이 객석으로 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하고 무조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상의 폭이 닫혀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튼 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대를 이어서 다시 이렇게 윤호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수많은 시간 동안 윤호는 사실 옆에서 지켜봤고 그 친구들을 지켜주려고 노력해왔다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모래의 의미. 모래의 의미는 사실 억겁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